이게 딱 그 새 학기의 첫날이 제일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분들이 이번에는 4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왜냐면은 같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가을 학기 때는 이제 요 책만 나갔다면, 그 다음 겨울 학기 때에는 이거 플러스 이제 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한 사주를 가지고도 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주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론이 아니라 운명론, 그러니까 가능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공부한 지 이제 7, 8년 차 돼가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자료 수집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내용이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은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시다가 의문점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 교재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통변하는 것도 조금씩은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계속 기초만 배우면 기초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내가 조금 더 재밌게 또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배우는 이유도 내가 내 사주가 궁금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 기초 지식만 가지고 알기보다는 이거는 풀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주가 있더라도 그거를 선택의 기로가 섰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만약 같은 사주라도 이 사람이 요식업을 한다면 요식업 중에서도 분야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태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번 학기에는 물상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상이 뭐냐, 사주를, 이거는 이제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사주를 그림처럼,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일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처음이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개사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물상론을 어떻게 보면 되냐, 이제 보통 그냥 천간 지지 요렇게만 알면 얘는 수고, 얘는 화야, 수랑 화랑 싸우네,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상론으로 보면 화기가 가득한 곳에 비가 내리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날도 따뜻하고 비가 막 내리고 있어. 거기다가 만약에 태양까지 비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상론이다. 그래서 사주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이 물상론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정밀하게 보는 방법에서도 또 이제 만약에 책을 쓰고 싶다,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그럼 이거에 맞는 글자들이 물상적으로 있어요. 을목이나 정화나 임수나 해수나, 그리고 또 이것들이 조합을 하면 이런 것을 진로로 잡을 수 있는 글자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는 게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또 궁금하시거나 이것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업 때 질문 많이 해주셔도 되고, 또 단톡방에다가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지금도 대학원에서 지역하고 명리를 계속 석박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서도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윤진선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또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사주 명리 공부에 약간 매료된 게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배워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보이는 게 이 공부기도 하고, 이게 공부의 목적이 내가 사주를 잘 푼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활용까지 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도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공부를 하지만, 제가 또 선생님들이 아는 내용을 갖고 또 다른 내용을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 실수를 하거나 틀린 내용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언제든지 이건 이거 같은데요 라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주라는 것도 이제 보는 학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전통 명리, 이제 고전이라고 하면 이제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고전, 전통 명리라고 해서 결정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 지금은 이제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원서들을 보면 여자의 사주들은 책에 안 나와요. 다 남자들 사주예요. 그것부터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직업 중에서 제일 좋았던 직업이 관료잖아요. 그래서 관료로 관직을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다. 그리고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양반들보단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적으로 내가 공무원 높이까지 올라가서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또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명리의 추세는 결정론적이 아니라 운명론적이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 과도기적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이제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흐름을 타고 있는데, 저도 요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 하지만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지, 이게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도 달라졌으니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고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전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게 적천수, 자평진전, 군통보감, 명리, 약간 사주, 정설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것마다 또 용신을 보는 거나 격국을 보는 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사주를 보면 내 용신을 어디 가서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는 병화래. 근데 또 다른 데 가서는 임수래.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공부한 사람도 자기가 중점적으로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 체계 위주로, 그리고 또 이 사주를 보는 그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가치관, 그러니까 생각이 반영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가 상담을 하는데 나의 가치관이 쟤야. 만약에 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담자는 가치관이 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돈이. 근데 내 가치관을 반영을 해서 또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나 격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배운 방법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주에서도 격국이나 용신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딱 하나씩 끌어 나온다 그러면 엄청 뚜렷한 사주인데, 우리가 사주 8글자에도 오행이 5가지가 있고 천간 10개, 지지 12개가 있는데, 60갑자가 다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몰지 않는 이상은 격국이나 용신이 뚜렷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요즘 또 추세가 사주를 또 양자역학하고
연관 지어서 아이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면 뭐 동시성의 원리, 상대성 이론 해가지고 사주 명리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결정 문제 고전 전통 명리는 뉴턴의 이거는 아 이런 게 있구만.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부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일정한 조건이라면 결과가 항상 같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정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추세는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사람한테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쵸?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마다 본성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주가 만약에 같은 사주가 있는데 이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에만도 1000명은 넘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지 않게 살잖아요. 옛날에 세종대왕도 이제 역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자기랑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봐라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나는 왕이잖아요. 근데 나랑 사주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벌 양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벌의 왕이었던 거야. 근데 세종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도 있고 성도 있고 태어난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그런 배움과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사주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제 양자역학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양자역학 뭐 이제 입자와 그냥 흘려들으세요. 입자와 파동이 있어요. 네, 빛을 어떤 사람은 뭐 입자로도 보고 파동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혹시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세요? 아, 너무 어렵나? 하지 말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거를 사도세자에도 비유를 했는데 자 봐봐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잖아요. 이제 가뒀어. 그것처럼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제 실험실 안에 고양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고양이를 어떻게 했냐면 이 고양이가 있는 박스 안에다 독가스를 주입해요. 1시간 안에 죽을 만한 그러한 양으로. 그런데 봐요. 우리가 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죠.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중 하나가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고양이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도세자가 갇혀있는 뒤주도 이분이 뒤주에 갇혀있지만 이 뒤주에 갇혔었을 때 우리가 사망 시기를 정확하게 꼽을 수 있어요? 계속 관을 열었다, 이 뒤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열었더니 뭐 돌아가셨다 요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측정. 그래서 측정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사주에서도 이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냥 쉬운 예로 들으면 우리가 왠지 그냥 소화가 잘 안 돼. 근데 병원에 갔어요. 그럼 그건 측정이 되는 거죠. 검진을 받으니까 측정을 하면
병의 질병이 나오잖아요. 뭐 위염이든지 아니면은 뭐 위암이든지. 그러면 여기서 또 측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측정과 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약을 먹고 치료하겠다 하면 나는 나아지는 거고, 여기서 치료를 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아프다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측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가능성은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사주도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필사방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한 분이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종교를 가지고 뭐 기도를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독서를 통해서 아니 뭐 심리 검사나 뭐 적성 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사주명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태어났을 때 요거는 디폴트 값으로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TI 같은 경우에도 ENTJ라고 하면 나는 이러한 성향, 네 글자의 내 성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주는 네 글자도 아니야. 8글자로 보이는 거고, 여기서도 뭐 합, 뭐 형충, 해합 이러한 작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측정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주를 보고 처음에는 분명 보이는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오행이나 나는 무슨 천간을 가지고 있네, 요 정도부터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측정의 횟수도 늘어나고 내가 볼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가능태가 많아지면 결론적으로는 이 많은 가능성 중에 내가 베스트를, 내가 꼽고 싶은 거를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주명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명리를 가지고 분명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사주를 알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더 잘할 수 있고 또 내 가치관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지금 이 사주명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갈 때, 그래, 내비게이션이나 구글맵, 뭐 네이버 지도 보면은 차는 계속 움직여요. 그쵸?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딱 보면 내 위치는 점으로 나오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측정한 시점, 그 인공위성이 GPS를 잡아서 나를 잡은 그 측정의 시점이 보여주는 게 이 점이잖아요. 근데 나는 봐요. 내가 하나의 지점으로 딱 보여졌어. 근데 우리가 또 이 내비게이션에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가는 거고, 그런데 또 지도가 저기가 차가 덜 막힌데 하면은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사주명리와 양자역학의 융합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결정론적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보고, 처음에는 내가 사주를 딱 보면 보이는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공부를 하다 보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더 공부를, 이 사주명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가능성이 더더욱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도 뭐 이제 사주만 보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요렇게는 거의 안 하고 그 사람을 보고서는 하는 편이에요. 왜냐? 이렇게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측정이 중요하댔잖아요. 측정 시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측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내가 사주를 공부해서 내 사주도 보고 내 사주,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잘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디 가서, 제 목표는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내 사주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만들어 간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뭐 너 사주는 이렇대. 이분은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하기 전에 자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나 싶어가지고 사주를 보러 정말 1,000만 원을 넘게 썼대요.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는데 꼭 하는 말이 너는 뭐 남자복이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뭐 어디 첩으로 들어가서 그냥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결혼하려고도 하지 마. 이랬대요. 근데 지금 안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가능성 중에 하나이다. 그 사람의 말이 선생님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공부한 만큼 보이는 대로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무신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용어나 그 근간, 기본이 되는 건 다 고전 전통 명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최근에 제 화두 중 하나가 개수였어요. 이제 또 이것도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볼 때도 이제 사주에는 천간, 뭐 지지, 좀 더 배우다 보면 뭐 오행도 나오고 십성도 나오고 뭐 육친이라고 하는 그런 십성도 나오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뭐 12신살 운성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요런 철학적이고 약간 사주 명리, 뭐 주역 요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또 12운성적으로 이제 정신적 영역에 해당하는 뭐 묘사절에 위치한 사람이다. 이런 게 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성향도 같은 화일주라고 해도 성향이 다른 게 이러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도 되지만 뭐 나랑 뭐 잘 맞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요즘 보면 카카오톡에 생일 다 뜨죠. 지인들. 친구들 뜨잖아요. 그러면 3주는 일단 아는 거예요. 4주 중에 생년월까지만 입력하면 8글자 중에 6글자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나랑 어떠한 관계길래 이럴까? 이렇게까지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니까 이 뭐 나랑 막 축 맞고 뭐 형 맞고 원진이네 이래서 나랑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최근 화두가 개수였어요. 제가 병화일주예요. 네, 병화에게 개수는 이제 고전 명리, 전통 명리에서 보면은 흑운 차일이라고 해요. 흑운 차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병화라는 거는 이 자체로 태양으로 봐요. 그리고 개수를 뭐라고 보냐면 뭐 비, 이렇게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도 보고 뭐 샘물도 있고 구름으로도 봐요. 비구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얘와 얘가 만나면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이다 해서 궁통보감에서는 조화로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개살주가 진짜 많아요. 제 사주에도 개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나를 가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만나왔었던 그런 개수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가린다? 이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책을 보면서 딱 느낀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거. 병화와 개수가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지개다. 비 온 뒤에 태양이 뜨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여기까지만 배웠다면 개수 사람들 피했겠죠. 내가 나가는데 앞날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나는 앞으로 또 개수 사람들을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네 하면서 또 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 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만세력을 먼저 깔아보도록 해요. 선생님도 만세력 깔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으로 한번 입력을 해서 이제 만세력으로 한번 봐볼게요. 오늘이 오늘 며칠이었더라. 네, 종이를 갖고 가는 거. 자, 26년. 그럼 만세력에 한번 입력해 보세요. 2026년 3월 5일 11시 이걸로 한번 사주를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성별을 입력하려면 성별을 입력하는 건 이제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여자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양력이고요. 이제 양력과 음력을 또 선택해야 되는데 양력 이 중에서 양력 네?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의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태어난 아이는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병오다. 그 다음에 경입니다. 이거 한자 지금은 모르셔도 그냥 이런 글자가 있구나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 공부했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하다 보면 그리고 내 사주를 알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되고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걸 알면은 또 재미있어서 가족들 사주도 막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자가 느는 것 같아요. 경인월 오늘이 무인일 정사시다. 이게 딱 사주 팔자예요. 그리고 대운이 10대운. 그래서 사주는 이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이날에 태어난 아이의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한다. 그러면 요거 돌려보고 이 사주를 풀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업을 하거나 할 때 이 사주를 한번 쭉 풀어보고서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차렸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가 있는 날에 오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나중에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걸 또 나중에 육친, 십성으로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성 제극인이 또 잘 된 그런 사주의 날짜에 또 사주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날 때 보면은 그 태길 하잖아요. 근데 혹시 자녀분들 태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태길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공부 하나도 안 했었을 때 어차피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왕이면 어머니께 그 날짜를 뽑아 보시라고 내가 골라오겠다고 그래서 사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날짜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날짜를 그냥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애가 만약에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애는 나중에 뭐 부부 관계가 화목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얘가 회사에서 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의 바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부모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 말년까지 나는 이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게 생기면 이거를 내가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수술 날짜.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뭐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 귀인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큰 거는 이렇게도 보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법원에서 소송 같은 거 할 때 그것도 요거 따지고 뭐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공망까지 보면은 내가 뭔가 승소하기에 유리한 날이네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주명리다. 그래서 사주명리를 공부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한테 운이 조금 도와주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긴다.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인데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라는 게 기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사주. 글자가 8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래서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둥 4개, 글자 8개. 근데 이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날에 태어났어도 다른 게 요거예요. 대운. 대운은 성별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거는 나중에 대운을 세우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서 일단 만약에 여자가 순행으로 간다면 남자는 역행으로 가고 이런 게 있다. 근데 또 세운. 우리가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것들은 내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픽스돼 있지만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대세운까지 보면 내가 지금 약간 하락선을 타는 것 같지만 세운과 대운이 바뀌면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처음에 이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잘 살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대세운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처음에는 요것만 보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금묘화실이라고 이게 내가 태어난 년, 지금은 병오년, 경인월, 무인일, 정사시 이렇게 해서 연월일시로 보기도 하고 얘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를 조상으로도 봐요. 조상. 또 여기를 부모. 여기는 나와 배우자. 그 다음에 얘를 말년, 내 말년 또는 자식. 이렇게도 보고 이 연월일시를 옛날에는 뭐 10년, 오래 살지 않으셨으니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막 4, 50대였었을 때는 시주까지도 못 사시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대략 어떻게 보느냐? 20년씩 본다. 20년씩 본다. 이게 추세다. 그래서 내가 40세 이전으로 여기 일주를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를 내가
이 나이가 안 됐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 사주를 넘나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활용을 하는 게 나 일간만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랑 가까운, 얘 부모라고도 했지만 얘는 사회궁도 되거든요. 이 가까운 사회궁만 활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먼 사회.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뭐 해외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살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일단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 걸 보면 아, 이분이 사주 중에서 어디를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요렇게만 활용을 하고 있다면 요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게 상담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 글자는, 8글자는 다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한테 주어진 탤런트인데, 이왕이면 다 써라. 그래서 얘는 조상, 또 요것도 돼요. 그래서 연주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생도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전생을 알면은 내가 이번 생에 왜 태어났는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주 팔자를 내가 딱,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왜 태기를 하잖아요. 근데 태기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딱 태어나는 애도 있고 수술 시간이 지연이 돼서 그때 못 태어난 아이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내 이전 생이나 거기서 아, 나는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봐야겠구나 하고 선택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를 보면 아, 나는 이번 생에 어떻게 살겠다고 선택을 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번 생을 잘 살고 싶거나 더 이상 뭐 윤회를 하기 싫다면 최대한 내가 하고 싶다고 계획을 했던 일을 최대한 이루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사주를 이제 다 활용을 하시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천간에서도 뭐 합이라는 글자가 있고 뭐 충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가까운 충도 있고 또 지지에서도 합, 형충, 파해 뭐 다 있어요. 뭐 신살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들이 있는 위치나 그리고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이제 오행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질이나 육친, 십성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병화라는 글자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얘 위치로 보면 이 병화는 년, 여기는 천간이라고 해요. 하늘천, 그래가지고 얘는 지지, 얘는 땅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얘는 연천간에 위치해 있고 그럼 일단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연천간에 대한 해석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떠한 오행을 가지고 있느냐. 얘는 화라는 오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화에 대한 성격으로 연천간하고 조합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뭐냐? 십성, 십신이라고도 하는데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여기 일간이라는 나라는 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이 글자와의 관계를 십성, 십신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를 알면 얘도 해석할 수 있고 얘랑도 같이 합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천간의 작용, 얘가 지금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요거, 그 다음에 지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지지가 여기서 뭐 인호합을 해서 뭐 화국으로 가려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병화의 해석법이 또 달라지고 더 있어요. 이제 동주 같은 기둥에 있는 글자 병오로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2신살, 12운성, 뭐 신살, 귀인 쭉쭉쭉쭉 하면은 처음엔 내가 아는 게 요거밖에 없으면 요렇게만 해석이 되지만 이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가능성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조급해서 내가 나는 진짜 3달 만에 마스터 하겠어. 그거는 50년, 60년 공부하신 분들도 내가 이 사주를 마스터했네 이런 말을 못 하세요. 왜냐면 공부의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간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빨리 알고 싶어. 그런데 저는 약간 사주 명리 공부는 조급한 것보다 그냥 생활화? 그냥 내가 이걸 공부하겠어가 아니라 내 생활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면 저도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 저와 같이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는 게 그리고 거기다 내가 만약에 흥미까지 느끼면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처음이라고 하셔서 그런데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지금 나온 책도 많이 보지만 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끝까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만약 이런 순서대로 배운다고 해봐요. 내가 여기까지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오행을 진짜 완벽하게 알겠어 하다가 여기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공부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정말 사주를 끝까지 오랫도록 활용을 하면서 알고 싶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냥 한번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으면 들리는 게 더 달라져요. 더 많아져요. 요렇게 반복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은 제 스승님은 호신쌤이거든요. 이제 호신쌤 선생님 거를 그러면 이제 왕초보부터 쭉 듣는다. 이렇게 일단 하나를 파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의 관법이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게 생기겠죠? 가치관이 생기겠죠? 그거에 필요한 건 집어넣고 다 맞지가 않거든요. 필요한 건 집어넣고 아니다 싶은 건 걸러내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일단 한 명이나 2명의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고 나서 반복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형충파에 관심이 많다. 그럼 형충파를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 분들 많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현묘 아세요? 티스토리의 안녕사주명리 이분은 책도 내셨어요. 이분 책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격국과 용신을 중요시하는 분이신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관법을 또 플러스해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 체계적으로 되게 잘 가르치세요. 이분도 계시고 또 이제 책 중에서 원서 중에서 내가 자평 진전을 파고 싶다. 그러면 자평 진전을 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유튜버 중에 사교쌤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자평 진전의 관법으로만 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정말 제대로 정독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괜찮고 또 현미 선생님도 괜찮고 저는 초코명리도 좋아해요. 초코명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자면 사주는 육식갑자라고 해서 일주론이 있어요.
피클 일주론 이렇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내가 어느 가닥을 하나 잡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봐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걸러 들을 수 있는 필터링이 생긴다. 그래서 이 현묘 선생님도 초코명이 이분도 이거 다 책이 있어요. 자평진전도 이제 자평진전 원서로 하면 그냥 한문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요즘은 평주라고 해서 이제 그거의 해석을 입힌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어떤 책을 사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그 출판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이제 원전 해석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후대 해석도 같이 나와서 공부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서를 좀 더 파고 싶다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들을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분명 한 학기가 이제 12번 수업이에요. 12번 수업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 명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 이제 신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겁을 내요. 뭐 괴강쌀이네, 양인쌀이네, 뭐 백호가 있네 이러면은 내가 피를 토하면서 죽나? 막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호랑이가 뒷산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은 호랑이 동물원에서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 백호쌀 그러한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약간 그거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더 기초를 파고 싶다고 하면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단톡방에 올리셔도 돼요. 저는 막 한쪽만 공부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통합적으로 다 두루두루 알아두면 좋고 그 중에서도 그게 다 내 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걸러서 저도 듣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공부한 거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때 최소 이렇게 한 개씩은 사주를 풀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그냥 오행만 알았었을 때랑 그 다음에 뭐 십성을 알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사주를 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걸 처음 봤다고 하지만 또 다음 시간 또 그 다음에 12번의 수업을 마쳤을 때 나는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틀리든 맞든 상관없고 그냥 다 던져보세요. 원래 사주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다 이야기해 보셔라. 그래야 들어요. 내가 사주를 공부해서 그래도 뭔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사주도 궁금하고 가족들 사주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많이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틀려도 좋으니까 틀린 것도 없고 그냥 많이 내뱉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만세력 앱을 천을기인 쓰시나요? 이제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사폰도 많이 쓰세요. 왜냐면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생년월일시를 알잖아요. 내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 근데 원서 같은 거 공부하면은 몇 년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바로 그냥 병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몇 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풀 수 있는 앱도 있는데 그거는 도사폰하고 이제 원서를 공부하신다면 원간 만세력을 이거를 까시면 얘는 병호년 요렇게 입력을 해도 내가 몇 년 몇
몇 월생인지 대운까지 쭉 나오니까 얘는 유료예요. 얘는 무료예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까셔서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만세력 보는 법. 혹시 자기 사주를 어디 철학관이나 같은 데서 봐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대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정식적으로 본 건 한 번밖에 없고, 제가 제 사주를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부터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래는 되게 많이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었을 때 내가 내 사주를 알고 내가 이런 성향인 걸 알아도 선택을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주대로 못 가겠죠. 이런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가면 부적 써라, 초 하나 올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은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개운이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좀 편해졌다면 그만큼의 가치는 한 거지만 이런 데 잘못 속아서 막 집을 팔아서 막 갖다 드리고 막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은 한 번 천도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번에는 금액이 더 커지고 또 커지고, 근데 알고 보니 아니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 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 난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 아닌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제 역학자분 중에서도 되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진짜 활인업이죠. 활인업으로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돈벌이가 되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갈 때, 사주 상담을 하러 가면 내가 뭐 친구나 남편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것까지 다 쏟아놓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은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하면 미친년 소리 듣잖아요. 근데 내가 상담을 하러 가선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어. 거기다 그래도 공감을 해주네? 그럼 이게 들어가요. 가스라이팅. 천천히 가스라이팅 하시는 나쁜 역학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걸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라. 그리고 내 삶을 누가 어떻게 해줘요. 나도 못하는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공부 처음 하시지만 이게 재밌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저처럼 뭐 대학원에 간다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에도 이러한 역학자는 되지 말고 정말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사주팔자를 배우면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다 했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은 잘 살고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하면 내 자식이, 내 다음 생이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힘들다. 그럼 이전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또 영향이 되는 거죠. 그걸 알면은 진짜 사주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번 생을 알차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번 학기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면 좋을까, 약간 그런 가이드가 생겼어요. 강의계획서 12주차까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과정이 있나요?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제가 작년 가을 학기부터 했어요.
이제 가을 학기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요 교재만 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조합을 해서 어떻게 통변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거기 플러스 이제 통변을 해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물상, 이렇게 제가 같은 책을 보더라도 조금씩 내용을 추가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반복. 처음에 들었었을 때랑 두 번째 들었었을 때랑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겹칠 수도 있죠. 근데 조금씩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 책을 다 봐도 달달달 외워도 사주를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듣고 싶을 때까지 들으시면 된다. 계속 뭔가 같은 내용으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획일적인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물상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물상이라고 하면은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초보자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주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얘를 진짜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것처럼 뭐 도화지라고 하면 여기 바다가 있는데 태양이 떴네, 새가 날아가네, 뭐 산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주 8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이 사주의 흐름을 잘 몰라도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고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깊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아세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셨지만 그래도 육친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그다음에 천간 지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저 사실 딱 봐서 이렇게 조합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들어야 돼. 네, 맨 처음에 진짜 선생님하고 왜 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었는데도 24번 수업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셨는데도 이제 같이 수업할 때 막 여쭤보면 대답도 막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내가 어느 정도 떠듬떠듬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물상까지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상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방대하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방대해요. 그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푸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어떻게 사주를 푼 게 맞다. 저는 그것도 약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주 중에 보고 하면 하나가. 맞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랑 개수가 떠 있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먹구름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무지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무지개일까 먹구름일까 요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요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어느 상황에서는 무지개로 쓸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먹구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얘만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보면 그래서 물상 논만 공부하라고는 저도 이야기 안 해요. 어느 정도 얘가 바탕이 돼야 이 상황에서는 무지개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먹구름이 되겠구나 요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는 요거죠. 요거는 이제 이 글자랑 이 글자랑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럼 오늘 음양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 봐요. 이제 우리가 음과 양이라고 하잖아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음양오행이에요. 음과 양. 네. 음과 양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음은 어둠, 얘는 뭐 밝음, 그리고 어두운 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음과 양을 나눌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둠과 밝음,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럼 얘는 생이라고 하면 얘는 죽음이 또 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게 바로 음과 양이에요.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주 명리에는 이렇게 양, 음과 양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게 왜 어디서부터 음양이 생겼는지, 음과 양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근간이 되는 학문이기도 하고, 또 보안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태극, 태극기 보면은 얘도 음과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검은색, 여기는 흰색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100% 음이 없어요. 100% 음이라는 건 없어요. 반대로 100% 양도 없어요. 이 개념을 먼저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천간과 지지, 뭐 간목과 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뭐 양이고 얘는 음이라고 해요. 양목, 뭐 음목 이렇게 해서 양목, 간목, 뭐 음목, 을목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 양이라고 하는 게 얘는 양의 성질을 100% 가졌다가 아니라 양과 중에서 양의 성향을 더 많이 가졌지 음의 성향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상대적이라는 거, 요 개념을 먼저 안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여기 고전 명리에서 머물러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또 나오느냐. 그래서 그러면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음의 성향이 양보다 많을 뿐이지 양의 성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간목하고 을목을 보면 이렇게 봐요. 얘는 나무. 그쵸? 우리 많이 아는 게 간목 하면 나무, 을목 그럼 화초, 꽃 이런단 말이죠. 그럼 봤을 때 어떤 게 강해 보여요? 당연히 나무가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알면 간목이 입주야 그러면 뭔가 우두머리 성향이 있고 되게 강할 것 같아. 을목 그러면 나 사랑받고 싶어. 뭔가 이 간목 옆에 피어있는 예쁜 화초 같아. 요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사주의 구조를 봤을 때에도 을목도 강하면요, 화초가 아니라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이거는 글자 조합인데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등락개갑이라고 있어요. 내가 얘를 타고 올라가서 더 뛰어난 을목이 될 수도 있고, 을목을 그냥 새,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로 보는데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될 수도 있어요. 맹금류. 그래서 얘가 음이라고 해서 100% 음도 아니고 얘가 양이라고 해서 100% 양도 아니에요. 자, 만약에 간목 나무인데 이 나무가 맹그로브 나무가 그 물에 이렇게 잠겨있는 나무잖아요. 바다 쪽에 있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일반 나무랑 다르잖아요. 일반 나무들은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썩는다잖아요. 근데 이 맹그로브 숲에 있는 나무는 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과 양은 좋고 나쁘다. 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양이 100% 양이다, 음이 100% 음이다 라는 거 먼저 쭉 내려놓고 오시면 공부하기 편해요. 이게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사주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또 예를 드는 것 중 하나가 간목이라고 하면은 자, 얘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형질로 나무, 화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성질, 형체가 아니라 성질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우두머리 기질도 있고 뭐 호기심도 있고 뭐 도전적이고 이러한 성향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 봐봐요. 뭔가 시작하려고 너의 근데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새싹이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자라려고 해요. 그럼 얘를 형체로 보면 을목이죠? 그런데 성질로 보면 얘는 땅을 뚫고 나가려는 도전적이고 시작을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을목으로 볼 수 없어요. 성질적으로는 간목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을목이지만 을목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보셔야지 넓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렇게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이제 천간, 지지, 음양오행 해서 쭉 나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